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변화라는 것은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운전. 자,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 첫 번째는 운전 학원이나 내지는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이 도로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 안전한 도로를 만나야 운전을 배울 수 있죠, 그죠? 운전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첫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첫 만남. 자, 따라서 첫 만남. 첫 만남 앞서 제가 우리가 훈련했던 것처럼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개방하더라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환경이 바로 첫 만남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운전학원이나 안전한 도로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첫 만남을 만나서 실수해도 괜찮고 긴장해도 괜찮고 말을 못해도 괜찮은 모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는 이게 2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기름 또는 가스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 안 달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기름을 넣는 과정이 뭐냐면은 자, 자기 사랑, 따라서 자기 사랑 내지는 이제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을 키워야만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자동차에 그 브레이크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자동차 달려요, 안 달려요? 못 달리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라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상처, 과거에 힘들었던 사건, 과거에 창피당한 사건, 뭐 어떤 부모한테 꾸지람 들은 경험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왕따당한 경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심리 치료를 해야 된다. 심리 치료인데 왜 이제 저희가 최면이나 NLP 기법을 쓰느냐 이걸 이해해야 된다. 뭐 치료가 여러 기법이 있지만 최면 NLP가 효과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최면 NLP는 잠재의식과 바로 소통이 되고요. 잠재의식적인 패턴을 가장 빠르게 바꿔주는 그런 효과적인 치료법이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치료법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배워보니까 최면 NLP를 능가하는 치료법이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면 NLP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 그 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전에 이제 핸들도 조작을 해야 되고 엑셀레이터도 밟아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 운전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스피치나 또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기술들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보셔야 돼요. 네 가지. 그럼 이제 시중에 이제 훈련하는 쪽을 보면은 우선 운전학원이 안전한 도로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첫 만남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반 스피치 학원에 가면은 이렇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피치 학원에서는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말 잘하는 법. 그렇지 않습니까? 좀 3분 스피치를 어떻게 하고 오프닝을 어떻게 하고 마이크를 어떻게 잡고 어떤 자세로 써서 말 잘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은 말 잘하는 걸 배워서 말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법은 마지막 4번에서 배워요. 4번. 1번은 말 잘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1번은 안전한 환경을 만나야 된다. 실수해도 괜찮고 긴장해도 괜찮고 떨어도 괜찮고 못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 환경을 만나는 곳인데 한국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자동차 기름을 넣는 것처럼 자존감을 키워야 되는데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있느냐? 물론 이제 뭐 심리치료센터에서 다루는 곳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스피치 학원에서는 그런 데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자기사랑 훈련, 자존감 향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합시켰고, 그다음 세 번째 심리치료센터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터만 하더라도 수십 개죠.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되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각각 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통합이 돼 있는. 오늘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힘이 왜 중요한가 이걸 같이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면이란 토양의 물과 그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라. 시작. 내면이라는 토양의 물과 거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라. 메마른 토양이 기름진 토양으로 바뀌면 나무는 알아서 잘 자라게 된다. 시작. 메마른 토양이 기름진 토양으로 바뀌면 나무는 알아서 잘 자라게 된다. 스피치 성격 대인관계 세일즈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시작. 빛이 성격 대인관계 세일즈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자, 내면의 자라는 건 하나의 토양이에요. 토양. 자, 토양. 그래서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되려면은 물과 그름을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줘야 돼요. 사랑이라는 에너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인간은 새끼 밥만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죠. 새끼 밥은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우리가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주어지지만, 근데 사람을 만나서 말을 잘한다거나 소통을 잘한다거나 이렇게 발표, 강의를 잘한다거나 이런 에너지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밥 잘 먹는다고 강의 잘합니까? 자, 밥 잘 먹는다고 대인관계 좋아지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대인관계나 어떤 강의나 발표나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활동을 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심리적인 에너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심리적인 새끼 밥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꽃은 물을 주어야 살지만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산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꽃은 물을 주어야 살지만 물을 줘야 살지만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산다. 사랑을 받아야 산다. 자, 사랑을 받는데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되냐면은 내가 잘하는 긍정적인 면만 사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것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긍정적인 거 말고 부정적인 것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나는 긍정과 부정 둘 다 사랑을 받아야 돼. 이른바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 경험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아기는 있잖아요. 아기는 기저귀에 똥을 안 싸도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은 기저귀에 똥을 싸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아기는 잘 걸어도 사랑을 받지만은 넘어져도 사랑을 받아야 되죠. 실제 우리 그 아기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말을 잘해도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은 말을 못해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말을 해도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은 긴장하고 떨어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말을 유창하게 잘해도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유창하게 말을 못하더라도 말이 막히고 말을 더듬더라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제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경험이 주어질 때 꽃이 물을 주어서 사는 것처럼 인간 또한 에너지를 얻더라. 이거죠. 인간이 에너지를 얻는 것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음으로써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자, 나의 긍정에 대해서는 사랑받은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의 부정에 대해서 사랑을 받은 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 한쪽이 비어있고 그러면서 메말라 있는 거죠. 마치 메마른 토양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나의 긍정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정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장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단점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나의 성공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패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과거에 실수했던 것, 실패, 과오, 창피했던 것, 이 모든 걸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 말 이해되세요? 요게 잠재의식 차원에 연결이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 차원에서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아, 나는 사랑받고 있어.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어.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어.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 시작.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 예,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게 중요해.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 마음이 있다고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돼. 이거지.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 이뻐져야 돼.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야 되고, 더 출세를 해야 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이런 마음이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해. 자, 나를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어. 조건이 필요 없어. 자,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이 느낌 들어요. 이미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어. 이미 있는 그대로 나는 완벽해. 이미 있는 그대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미 있는 그대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소중한 사람이야. 이게 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에서 느껴지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힘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부족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안달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봅시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자, 왜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죠? 왜 좋은 집을 살려고 하고, 왜 좋은 곳을 이사를 가려고 하고, 애들이 왜 연세대 고대보다는 서울대를 들어가기 원하고, 왜 이렇게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얘기죠. 더 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더 나아져야만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대를 가야 인정받고, 자, 시장의 옷보다는 메이크 옷을 입어야 인정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시장의 옷을 입어도 인정해준다면 굳이 우리가 저기 메이크 옷을 안 입어도 되잖아요. 서울대를 안 가고 지방대를 나와도 인정을 받는다면 굳이 서울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인 문화는 있잖아요. 잘해야만 사랑을 받고 잘못하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오케이? 근데 치유와 변화는 그 반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치유와 변화는 사랑받기 위해서 굳이 조건이 필요 없어. 이런 느낌들이에요. 못하더라도 사랑받고 있어. 이거지. 헬렌 켈러를 저는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지만, 자,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지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다고 느꼈죠. 자, 헬렌 켈러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눈을 빼앗겼지만, 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빼앗기진 않았다.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으므로 나는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존재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앞을 못 보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눈이 있어도 미래의 비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 눈이 있어도 자기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헬렌 켈러의 마음을 키워준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생각하게 만들어준 헬렌 켈러를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자, 그 헬렌 켈러 키워준 사람이 바로 앤 슬리반이라는 50년간의 스승님이죠. 스승님. 50년 동안 가정교사를 하면서 멘토 역할을 했던 그 앤 슬리반. 앤 슬리반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 보는 헬렌 켈러를 받아주고 못 듣는 헬렌 켈러의 모든 장애, 즉 부정, 긍정이 아닌 부정이죠. 이 부정을 받아준 거예요. 부정. 그래서 앤 슬리반을 통해서 나의 부정도 사랑받는구나를 깨달았어. 난 긍정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나의 부정도 사랑받고 있어. 내가 잘하는 것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도 사랑받고 있어. 그래서 잠재의식 사원의 헬렌 켈러가 앤 슬리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제 그런 마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자, 매주 NLP 힐링 참만남 훈련에 참가해서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한다.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한다. 시작.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한다. 자, 사람은 온전히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해야 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오리를 본다. 오리는 물 위에 화려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주 우아하게 화려하게 헤엄을 잘 치는 오리 모습입니다. 오리. 근데 오리가 화려하게 이렇게 헤엄을 잘 치기 위해서는 물 아래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물 가리키고 막 이렇게 흔들어야 돼. 우리는 오리를 보는 때 아래를 안 보잖아요. 위에만 보면서 오리는 너무 우아하고 화려해. 오리는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보죠. 근데 요거까지 같이 보면 어떨까요? 느낌이? 좀 다르겠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만 본다는 거지. 겉으로 드러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겉으로 드러난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부정적인 모습은 철저히 감추려고 한다는 거지.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아래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본다면은 이 마이너스를 보여줌으로써 이 마이너스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여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여줌으로써 객관화되더라. 자, 보여주면 객관화된다. 객관화된다. 다른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은 문제를 보여주면 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말 막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말 막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저에게 긴장 떨림이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긴장 떨림에 더 이상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긴장 끌림에 집착하는 이유는 긴장 끌림을 철저히 감추려고 그래요. 내 가족도 몰랐으면 좋겠고, 내 직장 상사도 몰랐으면 좋겠고, 내 주변의 친구들도 자, 내 문제를 좀 제발 몰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내 뜨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철저히 이게 수면하려고 감춘다는 거지. 감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적으로 본다면은, 자, 문제는 감출수록 커진다. 자, 문제는 감출수록 커진다. 감출수록 커진다. 자, 문제는 드러낼수록 작아진다. 시작. 문제는 드러낼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만나야 된다, 그지? 그래서 이 센터 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계속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계속 문제를 드러내서 앞에 놓으면 발표할 때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자, 고민하는 거 이야기하세요. 아, 저는 여기 왜 왔냐면요, 긴장 떨림이 심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여기 왜 왔냐면요, 말할 때 말이 막혔어. 너무 창피했어. 이 말 막힘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세요. 아, 저는 말할 때 있잖아요, 사람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해요.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왠지 모르게 목소리가 들려요. 저는 직장 상사한테 이게 술잔을 따르면요, 술잔 따를 때 손이 떨려요. 손 떨리는 분이 있는데 누구였지? 여기 없나? 아, 서울에 있구나. 어떤 분은 상사한테 술을 따르면 이게 손이 떨려서 술을 못 따른다는 거죠. 근데 요거 이야기해야 돼요. 자,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면 지금 줄어든다. 자, 집착에서 벗어나고 객관화되다 보면은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안 쓰죠? 자, 신경을 안 쓰면은 줄어들까요, 커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없어진다. 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없어진다. 자, 딸꾹질을 없애는 것 같아요. 딸꾹질 할 때, 딸꾹질 멈춰야 되는데 계속 신경 쓰잖아요. 딸꾹질이 커져. 근데 딸꾹질에 신경 안 쓰고 다른 개그프를 본다든지 코미디 뭐 어떤 또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딸꾹질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대화를 할 때 선생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있죠. 전화 할 때 숨기고 싶은 거 있죠. 목소리 떨림이라든지 말 막힘이라든지 이런 거 좀 긴장하는 모습 이런 거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잠재의식 차원이 이렇게 하면 전화할 때 좀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아, 긴장하더라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목소리 떨리면 긴장 떨리면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전화를 된다면, 그러면 전화를 편하게 잘 하죠. 바로 그거잖아요. 감추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더 긴장되고 떨린다는 거지. 제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한다. 이게 참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자, 발성과 웃음 훈련을 한다. 시작. 발성과 웃음 훈련을 한다. 자, 발성 웃음이 중요한 이유는, 자, 응어리를, 내 안에 응어리를, 자,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웃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소리 지르는 걸 했죠. 자, 대표적으로, 자, 운명의 자, 운명아, 길을 비켜라. 시작. 운명아, 길을 비켜라. 신님의 사나이 정동문이가 나아가신다. 신님의 사나이 정명이가 나아가신다. 나는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나는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아,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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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님의 사나이 정동문은 정말로 훌륭하구나. 신념의 사나이 정명이는 정말로 훌륭하구나.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15초 웃음 시작. 자, 이걸 우리가 아까 30분 이상 했죠. 자, 밖에서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왔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는 다단계 회사에 왔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 자, 묵은 감정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 집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안 신는 신발, 안 입는 옷, 먼지, 쓰레기 많이 쌓이죠. 그죠? 자, 신발장에 안 신는 신발 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 자, 빈 채로 있다. 아니면 새 신발로 채워진다? 새 신발로 채워집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감정을 다 버리잖아요. 자, 쓰레기 같은 감정을 다 버리는 거예요. 뭐 우울증, 불안증, 뭐 긴장, 떨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새 감정으로 채워져요. 새 감정은 뭐냐면 사랑, 자신감, 꿈, 희망, 비전 이런 긍정적인 그런 느낌들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크게 웃으라. 그래서 웃음 치료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소리 지르는 훈련을 해요. 자, 하나만 더 소리 질러 보겠습니다. 자,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자, 그는 죽은 자이다. 시작.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자 그는 죽은 것이다. 성공하려고 하지 않는 자, 그도 죽은 자이다. 성공하려고 하지 않는 자 그도 죽은 자이다.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싸우는 것이다.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기는 것이다. 먼 훗날의 문제는 무엇이냐? 성공하는 것이다. 먼 훗날의 문제는 무엇이냐? 성공하는 것이다. 싸운다. 싸운다. 이긴다. 이긴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가 정동문의 시대가 온다. 언젠가 정의의 시대가 온다.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어쩔 수 없이 자, 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웃음 발성입니다. 이게 힘을 주는 신념 강함을 크게 외치면서 웃는 거죠. 이렇게 이제 웃어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낭독. 낭독 올 때마다 제가 항상 시키는데 낭독 안 한 분을 위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독을 해야 되는 이유. 자, 낭독을 해야 되는 이유. 왜 낭독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가장 바뀌지 않는 게 뭐냐 보니까 결국 언어예요, 언어. 말이 바뀌지 않으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도 바뀌지 않고 운명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변화의 첫 단추는 바로 언어라는 거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 언어가 바뀌면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자, 언어, 생각, 행동, 습관, 성격, 운명. 자, 운명을 바꾸는 첫 단추가 뭐예요? 언어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긍정의 언어가 되고 성공의 언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운명은 긍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부정이고 과거, 집착, 후회, 미련, 분노, 원망 이런 부정적인 단어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때요? 라고 그러면 선생님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좋을까요? 좋아지고 있어요. 네. 선생님이 좋아지고 싶습니까? 네. 좋아지고 싶으면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긴장 떨림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긴장 떨림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직도 긴장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긴장 떨림이 남아있을 거예요. 긴장 떨림이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긴장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는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자,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는 집착이 커진다는 이야기고, 집착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긴장 떨림을 키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긴장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긴장 떨림이 아닌 다른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긴장 떨림은 어느 순간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긴장 떨림을 제발 용서하시라고요. 제발 받아들이시라고. 그러시 마세요. 자, 긴장해도 괜찮아. 시작. 긴장해도 괜찮아. 떨어도 괜찮아. 떨어도 괜찮아. 자, 이 세상에 긴장 떨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긴장 떨림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만드는 건 뭐냐?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쓰는 사람과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밖에 있는 사람 중에 긴장 떨림이 많은 사람 많이 있거든요.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 중에 한 80%는 긴장 떨림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여기 안 오느냐가 중요하죠. 이분들은 긴장 떨림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왔을까요?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긴장 떨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긴장 떨림이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만드는 건 뭐냐?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과 신경 쓰는 사람 두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죠. 따라서 긴장 떨림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장 떨림 자체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 자, 앞으로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죠. 저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자, 저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시작. 저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자, 긴장 떨림에 대해서 이제 물으면 이렇게 했죠. 저는 처음에는 긴장 떨림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긴장 떨림에 더 이상 신경 안 써요. 자, 저는 긴장 떨림에 더 이상 신경 안 써요. 시작. 저는 긴장 떨림에 더 이상 신경 안 써요.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긴장 떨림은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훈련을 하지 말고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해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마음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낭독을 해야 됩니다. 낭독. 조선시대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조선시대에는 4살 때부터 천자문, 사서삼경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훈련이 20대, 30대가 되다가 이렇게 과거급제를 해요. 과거급제를 하면은 관직에 나가는데 전부 말을 다 잘하는 사람으로 나가더라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낭독. 예, 낭독을 통해서 이 몸 자체가 이미 말을 잘하는 쪽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저기 군수처럼 옛날에는 그 뭡니까 지방간을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지방간으로 나간다든지 사또 그죠? 사또로 나가든지 아니면 중앙간직에 뭐 판서가 된다든지 영의정이 된다 이건 뭐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말 잘하죠. 그래서 또 좋은 건 뭐냐면 이 낭독은 꼭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게 낭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낭독은 종합 스피치 예술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낭독은 종합 스피치 예술이다. 종합 스피치 예술이다. 자, 이 낭독을 생활하면은 우선 호흡 조절되죠. 복식호흡 됩니다. 두 번째, 언어가 유창해져요. 유창. 자, 언어가 아주 물 흐르듯이 유창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가 또 숙달됩니다. 긍정 언어. 이게 긍정문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말의 논리가 생깁니다. 말의 논리가 생기고, 자, 네 번째는 여러분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또 바뀔 겁니다. 자, 좋아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치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요걸 한 번만 쭉 같이 읽어보는데, 제가 한 문장, 여러분들이 한 문장 번갈아 가는 거예요. 준비됐죠? 자, 시작합니다. 자, 성공을 위한 세 번째 결단.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읽으세요.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나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나는 낭비한 시간, 잃어버린 기회를 아까워하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다. 과거의 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나의 미래는 곧 다가온다. 나는 미래를 양손으로 움켜쥐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뭔가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늘 행동하는 쪽을 선택하겠다.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지금을 선택한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활발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들일 것이고 늘 미소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의 정맥 속으로 흘러드는 생명의 피는 행동과 성취를 향하여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라고 권유한다. 게으른 자에게 부와 번영이 따라오지 않는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리더이다. 리드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리더하기 위해 나는 앞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 늘 달리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비켜준다. 나의 행동은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성공의 파도를 일으킨다. 나의 행동은 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리더십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은 나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보를 수집하여 분류하는 머리와 결론에 도달하는 용기를 주셨다. 나는 결정을 잘못낼 것을 두려워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의 체질은 강인하고 나의 앞길은 분명하다.
성공하는 사람은 재빨리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바꾼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결정을 천천히 내리고 마음을 재빨리 바꾼다. 나는 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것은 나를 승리로 이끌어준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과감하다. 나는 용감하다. 이제 내 인생에서 두려움은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다. 나는 두려움이 전기 같은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다시는 내 인생을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그만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다. 나는 결코 그만두지 않는다. 나는 용감하다. 나는 리더이다.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지금을 선택하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어때요? 지금 이거 쭉 한번 읽었는데 자 느낌이 좋죠? 아침마다 제가 이제 이 낭독문을 여러분들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은 이제 못 받겠지만 그래서 낭독문 올려드리면 바로 그 낭독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최소한 5분에서 30분 정도 소리를 읽어주시는 겁니다. 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건 좋은 게 뭐냐면요, 소리내어 읽는 순간 활기와 에너지가 느껴지고 오늘 하루를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충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꽃은 물을 주어야 살지만 인간은 뭘 먹어야 된다? 사랑을 먹어야 된다. 사랑을 먹는 아주 좋은 방법은 바로 이렇게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사랑을 안 줘도 괜찮아요. 꼭 뭐 옆에 누가 사랑해, 누구 이뻐, 누구 사랑해, 사랑해요 이 말 안 해도 괜찮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긍정문을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되죠. 마치 이제 핸드폰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방전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 재충전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이제 바깥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럴 수 있겠죠? 그때 긍정문을 낭독하시라고요. 한 5분 30분 읽다 보면은 힘이 막 생긴다는 거죠. 특히 영업하는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업하는 분들은 어차피 고객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80% 90%는 거절이잖아요. 거절을 받으면 힘이 빠지지 않아요? 그럼 그 힘이 빠지는 에너지를 어디서 보충하겠냐 이거지. 소리 내어 읽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4번입니다. 매일 사랑의 긍정 셀프 토크를 한다. 시작. 매일 사랑의 긍정 셀프 토크를 한다. 자, 긍정 셀프 토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기 긍정 대화. 따라서 자기 긍정 대화. 자기 긍정 대화.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한번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남규야, 사랑하는 남규야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자, 나 자신과 친구가 되고, 나 자신과 애인이 되고, 애인. 응? 나 자신과 동반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 자신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우뚝. 오케이?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막 활동을 해야만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사람은 절에 스님들 또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혼자 수련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분들 보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뭐 종교도 따져보면은 뭐 어떤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뭐 이게 다 보면은 결국 그 절대자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자기 긍정 대화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자신한테 힘든 일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고 여러분들 따라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문아, 자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내고 있구나. 오늘이 너의 생일날이잖아, 그지? 1967년 1월 20일 날 태어났는데 오늘이 음력 1월 20일이니까 오늘 너의 생일날이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빠한테 생일 선물을 준비를 했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주는 걸 보면서 오늘은 참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 그리고 막내딸이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었지만은 그 사랑의 편지를 써서 아빠한테 읽어줄 때 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잖아. 아, 이게 보람이구나. 여기에 정말 자녀를 잘 키운 보람이 여기서 느껴지는구나 이걸 느꼈지. 어쨌든 오늘 그 생일상을 받으면서 또 생일 축하를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있어. 너는 대외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뜻이겠지. 자,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아빠가 돼야 되고 또 아내한테 사랑받는 존경받는 그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는 세상으로 깨달았잖아. 그래서 제 1순위 인생의 제 1순위를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두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너는 지난 5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 지리산 산골 동네에 그 참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친구도 단 한 명이 없는 그 외딴 동네에 혼자 외롭게 살았었잖아. 초등학교까지 거의 4km, 5km를 혼자 걸어서 다니면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는 그 동네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5명도 안 되는, 그래서 사람이 너무 그립고 너무나 외롭고 그래서 나무랑 이야기하고 소랑 이야기하고 이렇게 외로움을 이겨냈던 그런 동민이가 이제는 변화 코치라는 직업을 갖고 있구나. 그 어릴 때 외로움 덕분에, 그 어릴 때의 그 가난 덕분에, 그 아픈 사람을 그리워했던 그 힘들었던 어린 시절 덕분에 너는 지금 사람을 참 소중히 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사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는 첫 만남 운동, 첫 만남 치료 전문가가 됐구나. 뿐만 아니라 NLP나 치면 스피치 교육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본인의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멋진 변화 코치로 뚝 서 있는 것은 어릴 때 그 외로움과 그리움, 그 가난,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라고 너는 증명했다. 아직 용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너는 개천에서 태어났지만 용을 꿈꾸고 있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용을 만드는 또 용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 자, 그런 너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 난 너를 항상 응원해. 그리고 너가 꿈꾸는 것, 대한민국 전체에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변화 힐링 센터를 세우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갖고 자기 본의의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변화 힐링 센터를 대한민국 전체 시스템으로 구축하자라는 너의 그 꿈이 절대 획득이 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미 너는 5개 지역을 돌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 어제도 충청남도 대천시에 내려와서 너의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열광했지. 8시간 동안 하루를 보내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충남 대천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대한민국의 지역에 너의 강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또 확신한다. 어쨌든 그 자체를 믿고 2019년을 정동문의 해로 만들어 보기 바래. 오늘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2019년을 멋지게 한번 시작해봅니다. 남아있는 인생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남아있는 인생에 절대 후회 없이 죽을 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터닝 포인트를 올해 만들어 본 거야. 넌 할 수 있어. 우리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난 너를 믿고 응원한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아자아자 화이팅! 자, 이런 것들 이제 자기 긍정, 책이 나오겠어요. 야, 어떻게 줄줄줄. 자기 긍정 대화. 책이 나오겠어요. 저는 이걸 이제 매일 하니까요. 네. 매일 제가 이렇게 긍정 대화를 하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 자기 대화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1000명, 10,000명 있어도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좋아하거든요. 저 자신을 좋아하고 저 자신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시범을 보이냐면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말을 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말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느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편안하게 말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그 이상 어떤 사람들 앞에 서더라도 여러분들은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제가 여기서 연구를 해보면은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부담스러워.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 이름 부르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사랑하는 동문아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 이름. 사랑하는 동문아 시작. 사랑하는 양주야.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지. 한 번도 사랑하는 누구야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엄마도 아버지도 뭐 형제 자매도 친구들도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동문아 이렇게 부르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그 누구가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나한테 사랑하는 동문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하루 24시간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산 나 자신한테 정말 고생 많았어라고 얘기합니다. 힘들어 나를 안아주세요. 정말 사랑해. 힘들었지만 오늘 잘 이겨냈어. 만약에 이제 우리 선생님 영업하시잖아요. 그죠? 영업하는데 고객들하고 거절을 많이 받았죠.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야 오늘 힘들게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그 사람들은 너의 마음을 모르지만은 야, 너는 최선을 다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알잖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을 주려고 너가 애를 썼는지 난 네 마음을 알고 있단 말이야. 진혜야 고생 많았어. 사랑해. 안아주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말로서 표현을 해야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모션이라는 이모션은 감정이라는 동사죠. 그죠? 감정 맞습니까? 자, 이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모션이에요. 모션은 뭡니까? 행동이죠. 행동을 하니까 이모션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이모션은 모션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즉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행동을 하다 보면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 자기한테 할 말이 없으면은 그냥 이 말 반복하세요. 동문아, 난 네가 참 좋아. 자, 거울에 빛이 나를 보면서 근데 행식주로 하지 말고 이제 거울에 빛이 나를 보면서 정말 그 사랑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얘기할 때 동문아, 난 네가 참 좋아. 자, 지금부터 자기가 부르는 동문아, 난 네가 참 좋아. 이와 같이 10번을 반복하는 10번. 오케이? 눈을 감고해도 괜찮아요? 자, 소리 내면 시작! 재미있어서 난 네가 참 좋아. 하연아, 양주야 사랑한다. 사랑하는 양주야 나는 네가 참 좋다. 네가 너무 좋다. 사랑하는 양주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정말 참 좋다. 사랑하는 양주야 참 좋아. 너는 대단하구나. 참 네가 참 좋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나는 네가 참 좋아. 좋다. 오케이. 자, 박수 3번 시작! 자, 보면 좀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비록 1분이지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정 할 말이 없으면 동문아, 난 이거 참 좋아. 이거 반복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할 말 있으면 하는 거죠. 아,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일한다 고생 많았지. 뭐 이렇게 또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있잖아. 목표. 2019년도에 살 빼는 게 목표다. 자, 동문아. 자, 지금 뱃살이 좀 나왔는데 올해는 반드시 한 5kg 빼도록 하자. 넌 할 수 있어. 자, 지금 우리 고순예 선생님을 통해서 생식을 먹고 있잖아. 황성주 생식. 자, 생식을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아마 5kg은 분명히 빠질 거라 생각. 넌 할 수 있어. 맞아, 파이팅. 자기 격려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셀프 토크를 해라.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 시작.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 감사하는 마음하고 사랑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일상적인 것도 감사하고 부정적인 것도 감사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일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요. 아주 좋은 일. 그러니까 아주 운 좋은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일상적인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요. 부정적인 것은 막 그 원망,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감사한 일이지만은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감사한 일이에요. 자,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별을 빛나게 도와주는 어둠도 감사한 일이다 이 말. 오케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말을 못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말을 못하니까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이 훈련에 참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편안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한 일이지만은 긴장되고 떨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긴장되고 떨리니까 겸손해지고 내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이거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시간이 많은 것도 감사하지만 시간이 없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 있게 좀 취미 활동도 하고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왜 감사하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소중한 것 중심으로 제일 잘 살아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뭐가 있겠냐 생각해봐요. 모든 걸 감사한 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거 감사일기 쓰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6번 자 매일 온전함을 실천한다. 이건 뭐냐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온전함을 훈련해야 되는데 자, 온전함은 바로 이제 목표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 말, 행동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우리 생각 중에 가장 고귀한 생각을 끌어내는 거죠. 생각 중에 가장 고귀한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미래의 꿈과 비전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우리 생각은 있잖아요. 생각은 게을러요. 게으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신경 쓰지 않으면은 과거에 고착한 생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편안한 쪽으로 돌아가요. 자,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해온 생각들은 거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은 거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종이에 글을 쓰는 거죠. 2019년에 10대 목표. 자, 개인적인 목표, 가정의 목표, 직업의 목표, 또는 사회적인 목표를 쓰는 거죠. 목표를 쓰려고 하다 보면은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른 쪽에서 이제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자, 글을 쓰면서 생각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글을 쓰면서 생각한다. 시작. 글을 쓰면서 생각하자. 자,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시작. 머리로 생각하지 자, 않는다. 머리는 게으르지만은 종이는 부지런하더라. 머리는 부정적이지만은 종이는 긍정적이더라 말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종이 위에 글을 쓰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막 다이어리를 사용한다든지 플래너를 사용한다든지 어쨌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머리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부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종이에 글을 쓰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데 과급적이면 목표를 글로 쓰면서 그렇게 타자로 그렇게 해도 좋아요. 타자할 수도 좋아요. 자, 핸드폰 메모장에 글을 써도 좋아요. 핸드폰에 보면은 또 플래너, 뭐 다이어리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리에서도 좋습니다. 어쨌든 종이에 글을 쓰면서 생각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말. 자, 그 생각 중에 가장 고귀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목표를 항상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자, 내 꿈과 목표를 사방에 퍼뜨린다. 이게 중요해요. 자, 내 꿈과 목표를 시작. 내 꿈과 목표를 사방에 퍼뜨린다. 사방에 퍼뜨린다. 네. 올해 내가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사방에 막 퍼뜨려야 돼요. 우리 쌤 센터 올 때마다 저는 발표불안 전문 강사가 될 거예요. 막 이야기하세요. 발표불안 전문 강사. 네? 오케이? 네. 발표불안 전문 강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희 선생님 건강 전문가 코치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쌤은 뭡니까? 교사인데 그냥 교사가 아니라 참만남 교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 생각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생각 있잖아. 이걸 막 입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뭐가 되겠다고. 오케이? 선생님 뭐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 때마다. 자, 선생님 말 때문에 지금 많이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죠? 자, 스피치 코치가 되겠다고 막 이야기하세요. 스피치 코치, 스피치 강사. 네, 꿈을 높게 보세요. 오케이? 나처럼 말하는데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스피치 코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내 생각 중에 가장 고귀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서 꿈과 목표를 사방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행동은 뭐냐면 자, 그리고 나서 그 꿈과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어떤 행동 계획들이 있겠죠. 실천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막 올리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 인증샷을 올려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2019년도에 자, 살을 5kg는 무조건 뺄 거고요. 다이어트를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5시에 일어나는 그 기상 사진을 카톡방에 올리고요. 자, 밖에 30분 동안 운동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인증샷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글을 쓰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꿈과 목표를 사방에 퍼뜨리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행동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같이 공유를 한다면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카톡방이 있습니다. 162명 들어가 있는. 그게 이제 제가 초대를 해드릴 텐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 책을 읽는 사진도 올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일기도 쓰고 어떤 사람이 여기 셀프 토크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올리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은 인증샷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게 좋아집니다. 그 외에 이제 7번, 자 매일 성공학 책을 5분 이상 읽는다. 시작. 매일 성공학 책을 5분 이상 읽는다. 매일 동기부여 음원을 1개 이상 듣는다. 매일 동기부여 음원을 1개 이상 듣는다. 자, 그번에 매일 체면 NLP 시각화 훈련을 한다. 매일 체면에 시각화 훈련한다. 10번에 매일 건강 습관을 갖는다. 매일 건강 습관을 자, 갖는다. 이렇게 10가지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요거 10가지 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 중에 한 3가지, 4가지만 꾸준히 반복하더라도 자존감은 팍팍 올라갑니다. 자,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어떤 기름, 가스가 주입되는 것처럼 우리도 달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꾸준히 실천을 해 보시라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거기까지 하고요.